요술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조그만 밭을 하나 샀어요. 비록 돌투성이 밭이었지만 농부는 자신의 밭이 생겨 몹시 기뻤지요. 농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돌멩이를 골라내느라 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괭이에 무언가 딱 하고 부딪혔어요. 이게 뭘까? 농부가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요리조리 살펴보니 오래되기는 했지만 깨진 곳 없이 제법 쓸만했지요. 농부는 일을 마친 후 항아리 속에 괭이를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농부는 밭에 나가려고 괭이를 찾았어요. 괭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참, 어제 그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지? 농부는 괭이를 꺼내려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분명히 괭이를 한 자루 넣어두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괭이가 두 자루나 들어있었어요. 농부는 너무 이상해서 괭이 한 자루를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괭이는 또 두 자루가 되었지요. 신이 난 농부는 쌀 한 대를 가져와 항아리 속에 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쌀은 두 대가 되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항아리네. 뭐든지 넣기만 하면 2배가 되는구나. 항아리 속에 엽전 한 냥을 넣으면 2냥이 되고 100냥을 넣으면 200냥이 되었지요. 농부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농부에게 밭을 판 욕심쟁이 영감이었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어떻게 하면 요술 항아리를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욕심쟁이 영감은 고민 끝에 무릎을 탁 치더니 당장에 농부를 찾아갔어요. 농부를 보자마자 으름장을 놓았지요. 여보게,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이니 당장 돌려주게. 농부는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이며 영감을 쳐다보았어요. 예? 어째서 제 밭에서 나온 항아리를 돌려달라는 겁니까? 그러자 욕심쟁이 영감이 다그쳐 물었어요. 거참 답답한 사람일세. 그 밭을 누구에게서 산 것인가? 그야 물론 영감님께 산 것이죠. 그럼 그 항아리도 샀나? 나는 자네에게 밭을 팔았지. 밭 속에 묻혀있던 항아리는 팔지 않았네. 그러니 당장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 농부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나 달리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밭속에 항아리가 있는지도 몰랐던 욕심쟁이 영감에게 요술 항아리를 넘겨주는 건 너무 억울했어요. 옥신각신하던 농부와 영감은 항아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도 요술 항아리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술 항아리를 눈앞에서 보자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어요. 저게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겠다. 원님은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허흠, 얘기를 듣고 보니 그 항아리는 농부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감의 것도 아닌 것 같구나. 그런 귀한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 당분간 관가에 맡겨두거라. 농부와 영감은 크게 실망했지만 원님의 판결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농부와 영감이 돌아가자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서둘러 자기 집 마루로 옮겼어요. 여기에 금 한 덩이를 넣으면 2덩이가 되고 쌀 한 가마니를 넣으면 2가마니가 된단 말이지. 원님은 큰 부자가 될 꿈에 잔뜩 부풀었어요. 그날 저녁 원님의 아버지가 마루에 나왔다 항아리를 보았어요. 이게 웬 항아리지? 뭐가 들었나? 원님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항아리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항아리 안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걔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좀 꺼내다오.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힌 원님의 아버지는 2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놀란 원님이 달려와 아버지를 꺼내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거기에는 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아, 어서 꺼내주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게냐? 원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든지 2배가 되는 요술 항아리 안에는 똑같은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셨지요.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당신은 누구시오? 예끼, 무슨 소리요? 진짜 아버지는 바로 나요.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진짜라니까. 2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며 싸웠어요. 그러다 2 아버지는 또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원님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버지가 또 2배로 늘었지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어느새 마루에는 원님의 아버지로 바글거렸어요. 아직도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배고프니 밥 달라는 아버지, 와서 다리 좀 주무르라는 아버지, 원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그때였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버지들이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틈에 항아리가 넘어져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자 그 많던 아버지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원님의 진짜 아버지 한 분만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계셨지요. 원님은 너무 기뻐 아버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을 찾았어요. 그 뒤로 원님은 아버지를 더욱더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고을도 잘 다스렸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아주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몸집이 아주 크고 울음소리도 쩌렁쩌렁 우렁차서 산속 동물들은 모두 호랑이를 무서워했지요. 호랑이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호랑이도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자 먹이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며칠째 온 산을 헤매다녀도 먹이를 하나도 구하지 못하자 호랑이는 산기슭 마을까지 내려왔어요. 날이 저물어 깜깜한 길을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옳거니, 저 집에 아기가 있나 보군. 호랑이는 아기를 잡아먹을 생각에 군침을 꿀꺽 삼키며 울음소리가 나는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쉿, 아가, 뚝 그치렴. 밖에 사나운 늑대가 왔어. 우리 아기 잡아갈라.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쉿, 아가, 이제 뚝 그치렴. 밖에 커다란 곰이 왔어. 우리 아기 잡아갈라.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아기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쉿, 아가, 이제 제발 뚝 그치렴.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어. 우리 아기 잡아갈라.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계속 울었어요. 무서운 호랑이가 왔다는 말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엄마가 다시 말했어요. 아가, 여기 곶감 있다. 이제 뚝 그쳐라. 그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해졌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 보군.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울음을 곶감 소리에 딱 멈추네. 호랑이는 등골이 오싹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곶감이란 무시무시한 놈이 튀어나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는 뒷걸음을 치다가 그 집 외양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잠시 뒤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훔치러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도둑은 깜깜해서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꽤 큰
큰 송아지로군. 도둑은 호랑이를 송아지로 알고 호랑이 등에 펄쩍 뛰어 올라가 두 팔로 꽉 잡았어요. 으악! 곶감이다! 호랑이는 방에 있던 곶감이 튀어나와 자기의 등에 올라탄 줄 알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어요. 기겁을 한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자기가 올라탄 게 송아지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 목덜미를 부둥켜 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도둑이 호랑이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길수록 호랑이는 더욱 놀라 마구 날뛰었어요. 곶감이 나를 잡아먹으려나 보다. 호랑이는 이리저리 날뛰며 달리고 달리다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나갔어요. 도둑은 재빨리 뛰어올라 나뭇가지에 매달렸지요. 휴, 살았네.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겠다. 도둑은 굳게 다짐했어요. 휴, 살았다. 하마터면 곶감에게 잡아먹힐 뻔했어. 다시는 곶감이 있는 마을에 내려오지 말아야겠다. 그 뒤로 호랑이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제주꾼 6 의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늘 걱정하던 부부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라 힘든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고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런데 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어느 날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에이구, 이 녀석아. 그만큼 컸으면 이제 그만 빈둥대고 밭에 나가서 좁쌀이라도 심거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좁쌀 한 자루를 내주었어요. 아들은 좁쌀을 가지고 밭으로 가서 밭 한가운데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좁쌀 한 자루를 통째로 모두 부어버리고 흙으로 대충 덮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좁쌀 한 자루를 다 심었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며칠 후 아들은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좁쌀 한 자루를 부어놓은 구덩이에서는 새싹이 자라나 마구 뒤엉켜 있었지요. 아들은 새싹 한 포기만 달랑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남긴 한 포기에는 거름을 잔뜩 주었어요. 조 한 포기는 쑥쑥 자라더니 가을이 되어서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조 나무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조이삭이 주렁주렁 달렸지요. 아들은 도끼로 조나무를 쿵 찍어 단번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조나무를 들었다가 쾅 하고 바닥에 내려치니 조이삭이 와르르르 쏟아졌어요. 쓸어모은 조이삭은 천석이나 되었지요. 아들은 좁쌀 천석을 가마니에 넣어 광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좁쌀 가마니는 광을 가득 채우고 넘쳤어요.
아들은 힘이 엄청난 장사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아들을 조천석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세상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조천석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조천석은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커다란 바위를 한 손으로 대굴대굴 굴리며 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바위를 한 손으로 굴리는 걸 보니 힘이 엄청 센 것 같은데? 나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조천석은 바위를 잘 굴리는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 둘 다 힘이 엄청 세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 통하는 게 많으니 유형제를 맺으면 어떻겠소? 그럽시다. 내가 졌으니 동생이 되겠소. 조천석은 바위를 잘 굴리는 사람에게 바위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지요. 조천석과 바위손이가 함께 길을 가는데 들판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콧김이 어찌나 센지 숨을 내쉴 때마다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흔들렸지요. 조천석은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어요. 콧김이 엄청나게 센 것 같은데? 우리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조천석과 바위손이는 콧김이 센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소? 그럽시다. 내가 졌으니 동생이 되겠소. 조천석은 콧김이 센 사람에게 콧김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지요. 조천석과 바위손이와 콧김손이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물이 콸콸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가 위에서 오줌을 누는 거였지 뭐예요. 오줌을 콸콸 잘 놓는데 우리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조천석과 바위손이와 콧김손이는 오줌을 잘 누는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소? 그럽시다. 내가 졌으니 동생이 되겠소. 조천석은 오줌을 잘 누는 사람에게 오줌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지요. 넷이 함께 길을 가다가 장작을 패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장작을 어찌나 잘 패는지 도끼질 한 번에 나무가 쩍쩍 갈라졌어요. 장작을 쩍쩍 잘 패는데 우리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조천석과 바위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는 장작을 잘 패는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소? 그럽시다. 내가 졌으니 동생이 되겠소. 조천석은 장작을 잘 패는 사람에게 장작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섯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지요. 다섯이 함께 길을 가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뚝딱하고 망치질을 한 번 하면 배 한 척이 만들어졌어요.
배를 뚝딱 잘 만드는데 우리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조천석과 바위손이와 콧김손이와 오줌손이와 장작손이는 배를 잘 만드는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소? 그럽시다. 내가 졌으니 동생이 되겠소. 조천석은 배를 잘 만드는 사람에게 뚝딱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힘이 장사인 6명의 제주꾼이 모여 의형제가 되었지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는걸? 제주꾼 6형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밤이 되자 6형제는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어요. 마침 빈집이어서 들어가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거지?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밖을 내다보니 호랑이 6마리가 입맛을 다시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힘을 합쳐 호랑이들을 혼내주자. 곧 6형제와 호랑이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조천석은 호랑이를 번쩍 들어 저 멀리 휙 던져버렸어요. 바위손이는 호랑이에게 바위를 대굴대굴 굴렸어요. 콧김손이는 콧김을 휙 불어 호랑이를 날려보냈어요. 오줌손이는 오줌을 콸콸 누워 호랑이를 저만치 떠나보냈어요. 장작손이는 번개같이 장작을 타다다닥 패서 호랑이에게 던졌어요. 호랑이들은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싸움이 불리해지자 호랑이들이 꾀를 내었어요. 우리 장작 쌓기 시합을 하면 어때? 장작을 더 빨리, 더 높게 쌓는 쪽이 이기는 거지. 6형제는 그것도 재밌겠다며 그러자고 했지요. 먼저 조천석이 산을 흔들자 나무들이 흔들흔들 하더니 우르르르 저절로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는 바위손이가 나무를 대굴대굴 굴려가지고 왔어요. 장작손이는 번개처럼 장작을 팼어요. 다른 형제들은 힘을 합쳐 날쌔게 장작을 쌓아 올렸어요. 장작더미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쌓였지요. 6형제는 장작 위에 올라앉아 호랑이들을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어때? 우리가 이겼지? 그런데 그때 약이 오른 호랑이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콧김손이가 콧김을 훅 불어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길은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어졌지요. 그때 오줌손이가 오줌을 콸콸 누웠어요. 불길이 푸시시 꺼지고도 오줌손이는 오줌을 계속 누웠어요. 오줌은 금세 강물처럼 넘쳐났지요. 뚝딱손이가 배를 뚝딱 만들어 6형제는 얼른 배에 올라탔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호랑이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배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온 6형제는 그 뒤로도 신나는 모험을 계속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